네, 안녕하세요. 백사 읽어주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초보자의 시선으로 초보자들을 위한 STO, 즉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우리는 STO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권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고자 함이니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시고 투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자금 조달 방법을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CO, IEO, IPO, 그리고 STO. 이 3가지는 가운데 글자들이 하나씩 틀리네요. ICO는 코인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IEO는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대신 자금을 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IPO는 바운티, 기여도에 따라서 코인을 분배받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3가지를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틸리티 토큰은 단어 그대로 유용성이 있는 토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됩니다. 시큐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배당을 지급하고 토큰 가치가 상승하는 증권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 토큰입니다. 국가가 암호화폐 자금 조달에 대한 법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니까 증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큐리티 토큰을 이야기할 때는 이 유틸리티 토큰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토큰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O는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기업은 코인을 지급을 해줍니다. 위험률이 좀 높습니다. 돈을 받고 처음부터 먹튀를 하는 스캠도 있고 사업 능력이 안 돼서 망하거나 거래소 상장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하지만 전면 금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들은 해외에 ICO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ICO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IPO입니다. 두 개를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IPO는 비상장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팔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IEO는 발행된 코인을 제휴거래소에 보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상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최소한의 개발 자금을 확보한 후에 투명한 공시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거래소에서 유치를 합니다.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담보를 해주는 것이죠. 한국에는 한 200개 정도의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가 가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는 먹튀,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투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BO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참여자에게 대가를 토큰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 기여라는 것은 커뮤니티 활동도 있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번역을 해주는 일 다양하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UKC라는 데에서 처음 사용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히 IBO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모집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TO입니다. STO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도 하고 증권형 토큰이라고도 합니다.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금, 곡물, 예술품, 에너지, 특허권,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무궁무진하고 토큰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자산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기 때문에 수익 배당,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비슷한 개념인데 블록체인 위에 있다는 게 틀립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모나리자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건당 가격이 워낙에 높고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해서 국가별로 각기 다른 법규 규제가 적용돼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STO를 하게 되면은 토큰으로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한번 거래가 될까 말까 하는 건물이나 예술품도 토큰화를 하면 매일 거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즉, 자산의 토큰화는 유동성을 높이고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O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 지분형 STO.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회사의 지분 등을 의미하는 형태인데,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지분형 STO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채무형 STO 같은 경우는 회사채나 채무 관계 등을 토큰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토큰 소지자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펀드형 STO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 지분만큼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죠. 약간 삼천포로 빠져보면은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도 단순 지분 증명만으로 에어드랍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펀드형 STO로 의심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자,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IPO는 주식을 팔고 돈을 모집을 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ICO는 코인을 주고 돈을 모집을 하는 거였습니다. STO는 IPO와 ICO의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CO를 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PO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권이 토큰이 되는 거고, 주주가 토큰 보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STO 생태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크게는 STO를 발행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유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 생태계를 한번 보면은 STO 플랫폼은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ST20이라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팀들이 ICO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ERC20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STO 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ST20이란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즉,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ICO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담당했던 역할을 STO 시장에서는 폴리메스와 그리고 다른 여러 플랫폼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메스는 ST20, 그리고 하버는 R토큰, 수암은 SRC20 토큰, 그리고 세큐리타이즈는 DS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KYC나 AML 기능이 없었습니다. KYC는 신원 확인 인증이고 AML은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자, STO 플랫폼은 KYC와 AML 기능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규제를 미리 준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찰해야 될 게, 이렇게 신생 플랫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산업에 있어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도 STO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인디에고 같은 경우는 아스펜 리조트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자금 조달을 벌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시드 인베스트를 인수를 합니다. 시드 인베스트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입니다. 자, 세분화해서 좀 보겠습니다.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개업을 했네요. 그리고 ST20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입니다. 채
채권, 주식 과 같은 증권화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KYC 기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법률 고문 등 증권형 토큰 개발에 기반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토큰만을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서포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게 폴리메스입니다. 그리고 하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개업을 했고요. R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전통 투자 기관이 쉽게 접근 가능한 오픈소스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증권, 채권, 부동산 등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암 같은 경우도 2018년도 개업을 했고 SRC20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농업, 기술회사, 에너지 같은 자산을 토큰화합니다. 약간 파트들이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와 2011년도 개업을 한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증권형 크라우딩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에서 지금 STO 사업에 끼어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STO의 유통 생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틸리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남긴 곳은 거래소입니다. 이런 유통 생태계가 담당하는 게 바로 거래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 유틸리티 시장하고 틀린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급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 거래소는 퇴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블록체인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도 자격 미달인 곳은 퇴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인 중앙화 거래소보다 느린 거래 속도와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증권 거래소들도 진출을 고려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늦게 진출을 하더라도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들을 인수해 가면서 진출을 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통 쪽에서 그래도 유명한 데가 T0 같은 경우는 ST20 기반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 폴리메스 쪽하고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리테일 기업 오버스탁의 자회사고요. 여기 오버스탁의 대표이사와 T0의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실만한 게 코인베이스 2012년도 개업을 한 곳이고 SEC에서 승인을 받은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들을 지금 인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키스톤 캐피탈, 베너베이트, 마켓플레이스, 디지털 웰스. 그리고 세젝스라는 곳이 있는데 세젝스는 필리핀에서 세워진 증권형 토큰 거래소입니다. 금, 부동산,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을 토큰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조차도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TO에 대한 긍정론은 첫 번째, 자산을 부분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 그리고 거래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글로벌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T0의 패트릭 번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은 월가에서 발행된 모든 종류의 주식과 채권이 5년 내에 토큰화가 될 것이다. 그만큼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로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연간 7억 원 이하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5억까지 상향이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IC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캡, 하드캡 이야기를 하면서 200억에서 400억 정도 모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STO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경우는 탈중앙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과정들이 중앙화 쪽으로 회귀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티제로의 패블릭 번의 대표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월가에서 발행된 모든 종류의 주식과 채권이 5년 내에 토큰화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S2 시장은 10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언론 발표들은 증권형 토큰 플랫폼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내용이 수백 개의 사이트에 인용되면서 시장 사이즈가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TO는 후순위 채권들이 토큰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기존 자본 시장에서 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STO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STO는 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나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을 좋아했던 검은 자금들 같은 경우가 과연 STO 시장으로 들어올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여섯 번째는 STO가 ICO보다 훨씬 더 안전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STO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일단 국가가 ICO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ICO가 전통시장 법의 테두리 안으로 스스로를 집어넣는 것이 STO라고 보입니다. 2019년 STO 시장은 몸집을 거대하게 키워나갈 것이지만 STO 시장 초기에는 위험한 자산들이 토큰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STO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2017년 ICO를 대할 때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쫓아가듯이 가면 안 될 것입니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건강한 STO를 찾아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시큐리티 토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ICO 실태 조사도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시큐리티 토큰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토큰에 관한 영상은 꾸준히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